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그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의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과장 곽승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진해. 교통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브라보택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서 8개 면동, 17개 마을, 약 340세대를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응 하반기 면동 수요조사 후에 대상 마을을 지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보택시 이용권은 세대당 연간 30회, 1회 부담액은 주민부담이 1,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제 좋은섬콜 운영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5월 1일 이후 통합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콜센터 운영비 6억 원, 마일리지 3억 원. 추진 현황으로 9월 말 현재 월 평균 약 12만 6천 건의 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제 통영간 시내버스 광역 환승 할인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승 횟수는 1회, 하차 후 4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1월 15일 날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 2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점검을 완료하고 내년 3월 중에 광역 환승 할인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재정 지원 예산은 내년에는 이제 국제 유가가 좀 안정되고 버스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보다 약 30억 원이 줄어든 130억 원을 편성을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에 따라서 현재 노선체계 개편을 위한 연차별 실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노선 개편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으로 시내버스의 원활한 운행과 시민 편의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현재 29대 34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을 하였고 인수인계 등 사업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노상과 노회주차장 합의 226개소 약 8,500명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으로 시민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지도권입니다. 현재 단속 인력은 21명의 직원이 고정형 CCTV 62대, 차량 탑재형 CCTV 4대, 그리고 안전신문고에서 신고된 민원 신고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약 2만 9천 건, 11억 원이 부과된 상황입니다. 더불어 행락철과 비서철 주요 관광지에는 현장 근무조를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7억 원이고 현 공정 65%로서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5억 원이고 현 공정 55%로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 달에 조례가 재정 공포되면은 내년 2월 중에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후에 내년 하반기에는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거제시 ITS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4억 원이고 조달청 계획이 12월 중에 마무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6월 시범 운영 후에 최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 대기소 신설 및 온열 의자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버스 대기소는 전체 530여 개소가 있고 최근 5년간 버스 대기소 신설 현황은 113개소, 온열 의자는 10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에 면동 수요 조사 후에 내년 6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음 주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별도 업무 보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는 이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고 내년 당초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임 예산으로 교통과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12억 7,513만 3천 원이 감액된 37억 8,75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사용료 수입으로 주차장 요금 수입 6억 원, 기차 사용료로서 특별교통수단 운송 수익금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과징금에 550만 원, 과태료로서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9억 5천만 원, 교통유발 부담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은 세출 예산에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과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50억 757만 2천 원이 감액된 285억 1,56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대중교통 지원에 일반 운영비 900만 원, 업무 추진비 100만 원, 연구 용역비 시내버스 표준 운송 원가 용역 5천만 원, 그리고 공영버스 구입에 6억 5,600만 원,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지원 사업에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백지노선 손실보상금에 2억 7,841만 원, 비수익 노선 적자 지원에 8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9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 한성 할인 손실보상금으로 거제 통영간 광역 한성 할인 손실보상금 7,500만 원, 공영버스 교통 지원에 4억 8천만 원, 공영마을버스 교통 지원에 1억 2천만 원, 그리고 교통카드 할인 결손금에 6억 5천만 원, 환승 결손금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 모델 지원 사업으로서 아주터널 경유 시내 좌석버스 운행 지원 사업에 3억 원, 쪽빛바다 버스 운행 지원 1억 1천만 원, 거제면 마을버스 운행 지원에 7천만 원, 화도 마을버스 운행 지원 2천만 원, 고인옥포 아주 순환버스 운행 지원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교통카드, 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에 2억 8,040만 원,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에서 일반 운영비 2억 7,936만 원, 버스 정보 안내기 이설에 1,000만 원,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안내 전광판 교체 사업에 1억 6,6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백지 노선 교통량 조사에 교통량 조사 노동자 임금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교통질서 캠페인 교통지도에 1,000만 원, 교통유발 부담금에 있어 인건비 2,568만 8천 원, 일반 운영비 45만 원, 그리고 밑에 브라보 택시 운영 지원금에 2억 원, 대중교통 소외 운송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사진 반납 활성화 사업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이 2천만 원, 위원회 운영에서 일반 운영비 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영 거제 광역 BIS 구축 사업에 1억 8천만 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 지원에 20억 1,82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5대 교체 사업에 2억 5천만 원, 바우처 택시 운영에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에 주차장 관리 인건비 6,895만 8천 원, 일반 운영비 1억 2,323만 3천 원, 그리고 뒷페이지 시설비로서 주정차 위반 단속 고정 CCTV 설치 교체 사업이 6,600만 원, 차량 단속용 카메라 이설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 요금 소액결제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에 2억 7천만 원, 택시 승강장 설치 및 유지 보수에 3천만 원, 택시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비 851만 원, 존섬 콜센터 운영비 울변 운영비 500만 원과 민간 이전에서 콜센터 운영비 5억 7,991만 1천 원, 마일리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흥형 교통 시스템 일반 운영비 5억 1,048만 원. 뒷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도로 확장에 따른 광케이블 이설 공사에 1억 원. 노후진흥형 교통정보 시스템 장비 교체 사업에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 있어 연구개발비 2,500만 원과 자산 취득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oT 기반 도로 조명 설비 원격 점검 체계 구축 사업비에 2,061만 9천 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유지 사업에 일반 운영비 4,320만 원, 시설비로서 휴게소 설치 사업에 3억 원, 휴게소 정비 8천만 원, 온열 의자 설치 사업에 7,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선 도색 사업비로서 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 시스템 일반 운영비 1억 9,559만 원, 생활 SOC 사업으로서 제로비 1억 300만 원,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표지판 유지보수 사업에 2억 4천만 원, 신호, 경보기 등 유지보수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위험지역 국도변 시설 개선 및 경찰서 협조 구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에 1억 원과 교통신호시설물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사업에 7천만 원과 버스 터미널 관리 실태 조사 비용 40만 원, 그리고 주차장 관리 및 조성에 의해서 인건비 1,293만 2천 원, 일반 운영비 2,060만 원, 주차 빌딩 관리 운영에 의해서 일반 운영비 9,148만 원, RP 시설비 옥포 이동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옥포 이동 공영 주차장 앞 포트존 설치 사업이 2천만 원, 삼용 차량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에 관리동 사무용 물품 구입비 1,000만 원, 그리고 공영 주차장 유지 보수에 2천만 원과 공안지 주차장 조성 사업에 3천만 원, 오비 임시 차고지 정비에 1,000만 원, 그리고 상문 도시계획 시설 주차장 부지 매입 및 공사비 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업무 추진비 등 행정 운영 경비를 8,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주동 지역구 거제시 의회 조대영 시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187페이지 우리 기본 현황 참 많은 일을 하십니다. 이 교통행정팀, 대중교통팀, 교통지도팀, 교통시설팀, 버스정책 TF팀. 이 버스정책 TF팀은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 추진, 마을버스 운영관리 및 재정지원, 여기가 제일 힘들겠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지? 자, 191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거는 우리 거제 시민 전체가 지금 이제 보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우리 공룡제 신안군, 정선, 남해, 화성 이제 확산이 되고 이제 부산까지 준공영제로 이제 이렇게 넘어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준공영제를 하는 게 우리 신안군은 이제 2007년도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네.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업체를 인수하거나 설립해 버스 운영의 주체로 나서는 버스 공영제는 전남 신안에서 이 공무원 우리 그때 만났어요. 7년 동안 정말 참 고군분투해가지고 이 역사를 만들었더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노선하고 배차 간격을 일단 조정을 하고 요금까지 내리니까 승객이 3배 이상 늘었다. 그 다음에 또 고무적인 게 우리가 이제 해마다 이렇게 지금 올해 들어간 게 얼마죠? 160억 원입니다. 160억 원. 그래서 요거는 정말 부산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준공영제.
예, 준공영제라 하는 것은 안정적인 버스 노선 체계 구축과 수준 높은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 노선 및 버스 운영 관리 감독은 지방자치제가 담당하고 버스 운영 관리는 버스 업계가 담당하면서 수익금은 부산시와 버스 업계가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민간 혼합의 버스 운영 체계를 의미한다. 우리 거제시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만약에 한다면 지금 현 그 환경에서 같이 혼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산이네, 그죠? 재정과 민간 혼용으로 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물 먹는 해마다. 그래 우리 그 최양희 존경하는 우리 최양희 부장님도 그래 말씀하셨고 우리 저 이태일 위원장님 뭐 다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이 10년치를 한 번에 하면은 뭐 160억이다 그러면 좋다. 1600억이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역 최종 보고 단계에서도 물론 이제 준공영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추가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준공영제에 대한 개념 자체가 확실히 이제 명확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보다 각 지자체별로 특성대로 이제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저희시는 그 적자액의 100%를 지금 보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준공영제에 준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나아진 거는 없다. 10년 후에 똑같다. 이거는 이제 뻔하게 보는 상황인데 이거를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를 잘 되는 노선은 일단 두더라도 잘 안 되는 데라도 우리가 인수를 해서 지금 다른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건데 저는 요 정도 하고요. 193페이지. 저번에 제가 우리 아주 공영 주차장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예, 면적은 저희들 따로 주차장 수급 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그 대상지에 포함을 시켜서 전 아주동 전 의장님, 전 동장님 만나보셨어요? 이제 내용 다 들었고 이제 그 말씀하신 위치가 이제 상업 지역하고 상당히 좀 이격이 좀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어떤 택지 주거 단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과연 그쪽에서 주차 수요가 얼마나 발생할 것이냐는 좀 의문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업지하고 가까이 있는 데는 엄청나게 비쌀 것이고 일단 그죠? 그건 엄두가 안 날 것이고 우리가 상식만 생각하면 됩니다. 상식. 생각 한번 해봐요. 자, 내가 아주에 차를 몰고 저녁에 밥을 먹던 술을 마시러 갔다. 근데 주차장이 없다. 예. 그 다음에 주차장은 그렇게 먼 곳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한 200m 거리거든요. 그 상업지하고 조금만 걸어 올라오면 되거든요. 이번에 우리 축제했는데 그 옆에잖아요. 그건 멀지도 않고, 예. 불편하지도 않아요. 차가 될 데가 없는 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를 대고 조금 걸어서, 예. 이거, 빨리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쪽에 추진하셨던 전 동장님부터 그쪽에 오퍼레어 멤버들, 그러니까 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지주가 분명히 3명이었고, 이거는 합의가 다 되어 있다 그랬고, 이거는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94페이지. 아주동 민은 그때 불법 CCTV인지 교통 카메라 그거 해가지고 눈물을 흘린 우리 식당 주인 만나 뵀습니까?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근데 팀장님들도요? 예, 우리 팀장님 한번 예. 팀장님, 예. 소속 이야기하시죠. 교통과 고통지대 팀 정형렬입니다. 아직 민원하고 직접적으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통화는 했습니까?
통화도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현장도 안 가보고 통화도 안 하고 아무 액션을 안 취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뭐 내용 자체가 조금 틀리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 만났나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를 우리 의원님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정보통신과에 이야기했다는 시민안전과에 간제센터에 이야기해가지고 우리한테 전달되다 보니까 직원하고 그 내용 자체가 정확하게 조금 전달 사항이 조금 서로 간에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서에 저한테 전달받은 그 부서하고 예, 예. 우리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을 만날 것인지 아니면은 통화라도 하실 것인지 이거는 이 본 의원이 그만큼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그 최소한의 그쪽 부서가 됐든 우리 교통과가 됐든 통화를 하시든지 기본적으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밤에 가면 못 보고 하니까 부탁을 제가 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빠른 시일 내에 현지 가서 제가 할까요? 한번 민을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이게 사업용 차량 공용 주차장이니까 이게 지금 그 공사하고 있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위에 주유소 있고 그 밑에. 예, 예. 참 요거는 정말 할 말이 참 많은데 요거는 그 제 지역구를 떠나서 우리 그 양태석 존경하는 양태석 의원께서 이게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까 196페이지. 요것도 마찬가지. 저번에도 그 어린이 그때 어린이 그 교통공원 몇 가지 그 접근성 저번에 한 말씀 드렸죠. 예. 그다음에 197페이지 진영형 교통 체계. 요것도 저번에 한번 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이걸 처음에 저거 했죠? 국토부 공무사업부에 추진된 2018년도에 했는 거 그거 이제 우리 낙수효과 198페이지입니다. 버스 대기소 신설 온열 의자 설치 사업. 이것도 뭐 2억 2천만 원 정도 쓰시는데 어쨌든 뭐 아주동도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해마다 조금 전체적으로 뭐 겨울에 온열 의자 이런 거 왜냐면 이게 어르신들은 이 온도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그다음에 이 차양맛 치는 거하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고 자 199페이지입니다. 이 능포동은 어떻게 돼갑니까? 쉐버 터미널. 저번에 한번 보고를 받았거든요. 예. 페이퍼로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조금이라도 변화된 게 있습니까? 뭐 실제 인가부서는 우리 도시가 여기까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금 사정에 따라서 아마 많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번에도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거 뭐 물어보니까 이거를 우리 그 건설 허가처럼 취소를 시키고 하는 이런 법적 근거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땅을 보유해 놓고 은행 이자 그거는 자기 사정이겠지만 그다음에 30% 뭐 자재비 오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 못 버틸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또 경비로 넘어가서 이게 오랜 시간 또 이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좀 우리 과에서는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냥 하발통입니까? 그만 가만히 이래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것밖에 없습니까? 이게 이제 터미널 정비 사업이라는 게 사실 수익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연사도 당연히 지연되고 있는 부분, 뭐 그 사유랑 뭐 비슷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걸 뭐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에서 강제할 수 있는 뭐 그런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아니면 그걸 갖다가 뭐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걸 뭐 매입을 해서 어떤 다른 그 문화공간이나 다른 어떤 우리 거제시에 필요한 그런 공간들을 활용한다든지 그거는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겁니까? 도시계획 넘포. 시설 도시계획 시설로 현재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설 해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휘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거예요. 관광객 오는 사람들이 여기 어디 무슨 뭐 펜스만 치가지고 유령 비슷하게 예, 물론 운영은 자기 나름대로 조금 일부는 하고 있겠죠. 요거 따로 한 번 더 좀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예산 한번 봅시다. (391페이지입니다) 이거 12억 5천이 이렇게 줄었네요. 세입에서. 예. 예.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세출도 마찬가지 조금 줄었습니다만은 작년에는 이제 어린이 교통공원, ITS 조성, 이제 그다음에 뭐 삼용 차량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빠져나가면서 국비하고 세출이 도비 이런 부분이 예, 예.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93페이지 세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이제 지출이 50억 정도, 네, 같은 사업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참 밑에 보면 이 시내버스 그다음에 이 관련 쭉 예산 보니까 참 그 394페이지도 그렇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픈데 그 그러니까 기사분들도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아마 그때 신안에 들어보니까 인건비를 이게 공영제가 되면은 한 350 정도 선에서 예.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이제 버스가 해결되면 또 택시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이게 이 전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거 정말 특단의 조치를 한번 해서 이게 3배가 올랐다. 1,000원을 낮추니까 또 얼마가 올랐다. 이게 눈에 보이는데, 그죠?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고 이거 세금이고 분명히.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예외할 것 없이 강력하게 한번 우리 시장님의 의지를 예, 우리가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우리 기사들도 행복하고 우리 시민들도 행복하고 10년 후가 돼가지고 그대로라고 항상 강조하는 우리 의원님들 마음이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어쨌든 노사가 아니면 우리 시가 잘 교통정리를 해서 이거 우리 거제시가 필요한 게 지금 현재 뭔지 준공영제인지 공영제인지 이걸 갖다 빨리 판단해서 이거 좀 서로 좀 편안한 이 교통 이거는 뭐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과가 하는 일이 많은데 또 한번 예산을 이렇게 한번 하고 사업 내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 업무 보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이 22년도 1.65에서 2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개 마을이 또 후포가 추가가 됨으로써 17개 마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작년도 운행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8월 기준으로 해서 8,206대 운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금은 약 1억 1,900 정도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추가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뭐 어떻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따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세대 간 연간 30대는 상하반기 해서 세대가 15회씩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거죠. 예. 189페이지 우리가 좋은 섬 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많은 얘기가 사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정권 때 사실은 일반 모든 시민들에게 콜비를 면제해주겠다, 보전해주겠다 해서 시행한 사업인데 실제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과
그리고 택시를 사용하는 시민하고 조금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조금 달라진다. 즉 다시 말하면 택시 사용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만 콜비 면제를 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콜비가 지금 이제 예전에는 뭐 1,000원으로 이렇게 하다가 뭐 500원으로 이렇게 또 줄어들기도 하면서 3개월에 소진이 되다가 콜 포인트를 말합니다. 소진이 됐다가 지금은 이제 500원은 내려오면서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하면 다 소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콜비에 우리가 그 콜비가 다 소진되다 보면 이제 택시 하시는 분들도 어떤 거리 장거리나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뭐 심야 시간대나 좀 움직이기 힘들 때는 또 안 가게 되고 이런 또 경우가 생기기도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콜비에 거리 장거리에 대한 거 그리고 사용 시간대 심야라든지 새벽 그리고 사용자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보행약자 날씨 눈이나 비가 오는 날 등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등급으로 좀 하는 부분이 어떨까 하는 부분이 들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이 아닌 택시를 사용하는 시민의 일부 콜 비용이 포함되고 콜비가 지원이 되면 그 택시 하시는 분들도 콜비에 대한 이제 충분한 비용이 계속 안 줄어들 수 있는 셈이 돼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500원으로 하게 되면 다 소진이 돼버리기 때문에 일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0원이고 콜을 부르시는 분이 200원을 이제 넣는다 하면은 그 이제 전체적인 콜 포인트가 더 오래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책을 잘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콜비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그 앱 택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예산은 지금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역 화폐하고도 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카카오 택시가 나오면서 이 카카오 택시의 장점하고 단점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점 부분은 좀 들어갈 수 있게 단점은 우리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지역 화폐 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카카오 그 택시 앱에서 좀 보완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완을 하면 많은 분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서 하나의 방법을 좀 만들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교통약자 콜택시 관련입니다. 요 지금 민간 위탁으로 되는데 지금 12월 중에 업체 선정 재선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예, 선정을 완료를 했고 어제 그 사항을 공고를 했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우리가 24시간으로 지금 연중 무휴로 이렇게 29대 34명이 지금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작년도 업무 보고에 보면 하반기 때 경남 도내 그 바우처 택시 시범 운행을 벤치마킹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벤치마킹 결과가 나왔습니까? 내용만 써놓고 안 했습니까? 여기 이제 내년에 우리 경남 도내 시군 전체 다 일괄 시행 부분입니다. 예. 그 왜 그렇게 여쭤보냐면은 어떤 곳은 24시간 연중 무휴를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밤늦게 안 하는 곳도 있고 여기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항시 대기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공영 주차장 관련해서 그 노상 공영 주차장의 무단 적침을 방치하는 부분은 어떻게 고민을 해서 좀 풀어볼 생각이십니까? 그게 이제 요 제재 수단이 어떤 법에도 우리 조례에도 이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 상당히 또 마찰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뭐 최대한 뭐 계도를 하고 뭐 소지자를 찾아서 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민원들이 뭐 계속 꾸준히 뭐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은 맞습니다. 그 이제 그 방법을 좀 뭐 구두로만 이렇게 하면은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고민을 해서 방법을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작년도 계획에 노상노외 주차장 현황 작성하겠다, DB로 구축하겠다 연말까지.
주차장 실태조사, 주차장 설치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 내용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 업무 보고 내용입니다. 작성하셔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네, 하겠습니다. 그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지도 관련해서 우리가 194페이지에 29,000건 가량 정도 되고 11억 원의 부과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세입 예산서의 391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9억 5천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 왜 차이가 납니까? 이 부분은 중간에 네.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추경 때 뭐 감액이나 뭐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용 차량 공영 주차장 관련해서는 또 다른 분이 또 질문을 하시겠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공영 주차장이 다 완공이 되고 나면 운영 주체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운영 주체를 아직 뭐 특정을 해서 확정 지어놓은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예. 협의가 조금 있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 대기소 신설하고 온열 의자 설치 사업 198페이지 관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22년도까지 113개, 그 다음에 22년도까지 온열 의자가 10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열 의자 같은 경우에 18개가 신설하게 되면 120개가 되게 됩니다. 우리 세출의 40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02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서 버스 정류장 관리 온열 의자 전기 요금이 6개월 기준으로 720만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 102개,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 되겠죠. 18개를 만들게 되면 120개가 되게 되고 120개를 여기 이제 720만 원으로 나누면 6만 원이 나옵니다. 6만 원. 그러니까 계속 한 개당 월 맞습니다. 이 전기요금이 상당히 좀 월 6만 원이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버스를 안 재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 그대로 전기가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열은 가장 추운 시기만 예를 들어서 12, 1, 2, 3개월만 운영해도 되는데 여기 지금 6개월로 해서 하루 종일 돌려가지고 720만 원씩 해서 그냥 돈이 날아갑니다. 이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3개월만 해도 되지 않나요? 그게 이제 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온도가 또 따로 설정이 됩니다. 그게 이제 얼마 이제 기온 이하 내려갔을 때 작동이 되고 시간도 그렇게 뭐 이제 우리 버스 시간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버스 타시는 분이 잠깐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는 좋긴 한데 너무 과다한 금액이 나간다. 한 개당 6만 원씩 그냥 계속 나가게 되면 실제로 사용하는 시간은 몇 분 안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온오프 타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게 좀 계속 이렇게 되면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4,320만 원이라는 돈이 날아가게 되거든요. 이거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세출 부분에 대해서 몇 개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93페이지에 공영 버스 구입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지원 부분에 공영 버스 몇 대를 구입하게 되는 겁니까? 6억 5,600만 원입니다. 예. 예, 저희들은 이제 24대를 지금 공영버스 운영 중에 있는데 총 4대입니다. 4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사마역역하고 세일교통 각 2대씩 예.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이 공영 버스를 구입만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은 따로 안 잡습니까? 이 차에 대한 4대에 하고 대한 이제 유지보수나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업체에서 하고 이제 연말에 저희들 뭐 증산하는 그런 처리입니다. 예. 그 394페이지의 저상 버스는 우리가 지금 전기 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기 재생 버스입니다. 예, 예. (396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비 최대 20% 그리고 카드사 추가 10% 해서 우리가 최대 30%까지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사업이고
지원 조건은 월 우리가 15회 이상 예, 맞습니다. 예예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사용자 수가 예상 사용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제 한 430명 정도. 예. 해서 그 예상으로 했을 때에 지금 예상되는 게 이 정도 금액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 399페이지 되겠습니다. 399페이지에 우리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있는데 노후 차량 5대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차량들입니까? 이게 이제 2014년도에 구입한 5대인데 거의 뭐 키로수는 한 50만 킬로가 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기존의 차들은 어떻게 됩니까? 연식별 연도별로 쭉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기 차량이 9년입니다. 여기 해당이 되면은 계속 교체를 해야 돼요. 그 교체한 차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체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014년도에 그 차들은 폐차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다시 그 이렇게 뭐 중고차 이런 걸로 해서 매매를 하게 됩니까? 사실 50만 킬로인데 폐차로 하게 됩니까? 예. 절차를 묻는 겁니다. 예. 우리 그 401페이지에 그 콜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대략 한 5억 9천 정도, 지금도 지금 5억 8천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한 거는 타당한 내용들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다 자체적으로 그냥 운영을 하고. 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역은 나중에 뽑아서 하나만 제출을 해 주십시오. 402페이지에 교통공원 운영 관련됐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을 합니다. 1,500만 원. 이 홈페이지에 서버는 어디에 두실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만들면 홈페이지를 이제 뭐 수정 보완한다든지 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이 서버를 어디에 두실 생각입니까? 그리고 이 서버를 우리 지금 거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하고 연결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이제 여기 전산실에 서버를 둘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교통 그 공원에다가 이렇게 서버를 둘 수도 있고 있는데, 그 뒤에 그까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서버를 거제시 안에 두게 되면 서버 운영비를 안 둬도 되는데, 서버를 바깥에 이렇게 두게 되면 매달 서버 운영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서버 운영비가 별도로 또 그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사물 인터넷 기반 도로 조명 설비,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402페이지에. 이제 우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신호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격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몇 개서 한번 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몇 개가 설치됩니까? 신호기가 한 30% 정도를 해서 시범 설치를 하는데 60개 정도 60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온열 의자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횡단보도 투광기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투광기 관련된 우리 지금 조례가 다른 지역에는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없죠. 투광기 관련된 조례가. 예, 따로 제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투광기 관련된 조례도 이제 만들어지겠지만은 요 관련해서 잘 관리가 되고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사거리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꼭 투광기가 이제 설치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406페이지에 우리 사업용 차량 공용 주차장 조성에 여기 관리동 사무용 물품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조성도 안 됐는데 이 사무용 물품은 뭡니까? 이게 이제 기사님들 요 휴게 시설 안에 약간의 이제 사무실 이런 집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제 건축동은 이제 발주를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 안에 이제 집기들입니다. 어떤 집기가 들어갑니까? 안에 뭐 책상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물품들입니다. 지금 운영 주체도 지금 안 만들어져 있는데 운영 주체를 떠나서 안에 뭐 집기나 이런 부분들은 구비가 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리동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나왔습니까? 평수가 대략적인 그 해배가 몇 93제곱미터. 93제곱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요 온열 의자 있잖아요. 예. 이거 시민들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네. 그러고 우리 초등학교에 그 학생 등교 이제 그 지도하는 어르신들 이거 많이 만나면 이거 이제 확대도 해주고 저 굉장히 좋다. 그러고 학교 주변에다가 먼저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한 20, 30분 일찍 나가고 앉아가지고 몸 좀 녹이고 같이 또 하시고 또 끝나고 나면 또 그쪽에서 담소도 나누시고 가시고 이래 되던데 이쪽에 잡아놔 있던 전기료가 다 쓰이는 건 아니죠. 결산하면 어느 정도 쓰입니까? 우리가 이게 전기세 때문에 예. 이제 복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효율성 따지면 못하지. 근데 요 정확하게 뭐 얼마나 쓰이는지 내가 아무리 이제 우리 김영규 의원님이 뭐 제대로 된 질의를 하셨지만 또 부서에서 필요하면 또 그에 맞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3개월만 하다 말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6개월이라 해도 그게 매 이제 가동된 게 되는 게 아니라 날씨가 따뜻한 날은 그게 이제 자동으로 멈추는. 그러니까 바이메탈 달리 가지고 예, 당연히 온도가 그렇습니다.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최대한 절제 모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게 누진세가 적용되다 보니까 전기료가 조금 비싼 건 맞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어제 뵙고 오늘 계속 뵙네. 예. 과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도 다들 고생 많고요. 예, 제가 업무보고 194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제가 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고연대로 있죠. 저희 고연대로. 우리 고연 대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 좌우측에 주차 대수가 지금 거의 몇 대 정도 됩니까? 대충. 근데 거기 중앙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내립한 그 입구에서부터 예. 저 위쪽에 예, 거기 축협 올라가는 사거리 지금 예, 그 정도에서 주차 거의 사거리에 양쪽으로 좀 예 하지 그만한- 않습니까? 보통 그게 총 몇 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00대에? 102면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주차장을 아마 철거하면 안 될까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 예, 주차를 못하게 한다 이거지. 그게 이제 근데 그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또 상당히 또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 좀 해야 될 겁니다. 예, 그걸 뭐 한번 의견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저는 그게 꼭 거기에 대로에다가 양쪽에 주차를 해야 되나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통영 같은 데는 사실은 가보면 물론 주차를 하지만 주차 스티커 끊는 것보다 계도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뭐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중앙대로에 갈 때마다 주차가 돼서 불편한 것도 있고 좀 그 주차를 꼭 100대 정도 가지고 다른 데다가 차라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 개인적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보통 시내 위주로 많이 하지. 예, 아무래도 그렇지. 예, 민원도 많고. 예, 그래서 저희 지역군 국도 14호선 사곡 상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매주 금요일 날 이제 사곡 상거리에서 영진자유원 경남 안호서빌 주위에 서대기 죽구에 하는데 가보면 우리 사곡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삼각형 위에 보면 차를 못 대게끔 완충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차를 장기 주차하는 사람도 있고 포크레인 지금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단속을 안 하십니까? 단속합니다. 우리가 단속을 안 하더라도 예. 이제 안전신문고라고 해서 시민이 가다가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도 선거운동을 계속 거기도 하고 했는데 그 차들이 계속 거기다가 거의 차 대는데 주차장은 아닌데 차가 거의 거의 돼 있습니다. 안전지대 같으면 당연히 단속 대상입니다. 제가 한번 챙기고 그렇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주차할 장소가 없어가 갖다 대기도 하지만 또 지금 화물차 같은 게 주차장도 지금 부족해서 짓고 있는데 화물 트럭도 그거다
보통 뭐 2, 3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국도 14호선 주변에 사국 상거리 특히 저희 지역구는 저희 건포마을 앞에 그 휴게소 앞쪽에 아침에 진짜 불편하거든요. 트럭들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도 한 번씩 둘러봐 주시면 어떨까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95페이지에 보시면 상업용 차량 공영 주차장 요걸 지금 제가 시정 질의하려고 준비 중인데 예. 지금 보니까 뭐 구체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뭐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세거제 주유소라고 그 위에 에너지 타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계획과하고 세거제 주유소 그 부지가 단차가 한 8m 정도 예, 저도 예, 바로 가봤습니다. 내려올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이제 삼성이 국가산업단지 저쪽에 예정 도로가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쭉 올라가는. 예. 그거하고 이제 접속이 가능하다면 뭐 그쪽에서 어떤 뭐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면서 이제 퇴근하면서 또 뭐 아침에 시간 일찍 올 때 한번 들려보고 오는데 그게 지금 현재로 봐서 설계로 봤을 때는 굴다리를 지나가지고 주차장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참 걱정이 살짝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또 차량들이 거의 19m 이상 되고 이래서 뭐 안전사고라든가 또 짐 치름로가 불편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그 주유소 대표분을 내가 만나봤어요. 네. 그래 이게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위에서 진입할 수 있는 뭐 그걸 시에서 만약에 뭐 방법을 제시하면 주유소 쪽에서는 또 협조할 수 있나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그 나머지 과정은 뭐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일단 그것만 먼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뭐 나머지 또 뭐 여기 금액 추가된 부분은 제가 또 시정 질의할 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페이지에 보시면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요거는 지금 연초면에 결정이 난 겁니까 완전히? 예, 도시계 시설로도 당연히 뭐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공사에서 따로 보고 예정이 예, 그래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또 뭐 저도 갑자기 또 저희 사덕면에 전임 의장하신 분하고 이렇게 가지고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뭐 갔는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00% 연초면에 가는 게 맞느냐? 그래서 저도 대답을 했습니다. 뭐 정확하게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뭐 100%뭐 지금 뭐 개발을 한다고 지금 뭐 거의 뭐 확정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좀 질문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히 이 연초면에 센사리에 우리 그 화무 여기 터미널이 되는 게 맞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100%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게 뭐 맞다고 봐도 됩니까? 아마 뭐 공사에 따로 뭐 보고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예. 아마 뭐 그래도 기대를 또 다른 저희 쪽에서는 또 뭐 역사하고 연결을 해서 뭐 해야 된다. 예, 과장님. 그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공사하고 뭔 상관이라고 계속 그 답변을 공사한테 떠는 교통과의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뭐 위원장이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저희 쪽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또 그런 의견을 제시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답은 드려야 되는데 또 이거 100% 또 장담을 할 수도 없고 이래서 한번 그게 뭐 완전히 결정난 상황이고 뭐 거의 뭐 이제 변수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국장님 이야기 예. 위원님 이제 제 주민들 그런 하신 말씀을 대변해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고요. 예. 이게 오랜 기간 동안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동 지역에서부터 뭐 연초해야 되는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사실 최종 결정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든 아니 시민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돼서 연초로 결정난 거는 이 부분이 이 땅이 벌써 도시 계획이 입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결정이 땅이 요 터미널 돼 있는 상태고 그거는 어떤 부분을 변경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다만 이 조성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뭐 투자하신 부분 여러 가지 영역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쉽게 뭐 표현하면 제 3섹터라 해야 되나 뭐 예. 공공의 부분도 있고 민간 부분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가는 지금 상태고 지금 의원님은 어느 부분에 어느 지금 물론 이제 KTX 뭐 역사이기 예. 때문에 등달아서 그렇게 그 위치에 가는 것도 적정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치적으로 변경한다는 거는 너무나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좀 소모전이 좀 될 수가 있다. 아니 여러 그러니까 가지.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예. 뭐 사정이 와야 된다는 것보다도 예. 결정이 그쪽에 나는 게 확실히 이제 결정이 예, 나는 거냐. 결정은 났습니다. 예. 이치는 그거 결정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치가 나 있고요. 그 예. 다만 조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방식을 하느냐 하는 거 우리 이제 교통과장이 공사 이야기를 하는데 예. 공사에서도 어떤 방법을 하나 찾는다는 이야기고 위치적으로 지금도 시에서는 공사가 하든 어디서 하든 빠른 시간 내에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자 이게 우리 투자 비용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 나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비용이 문제에 들면 시에서도 기반 시설을 적정하게 뭐 도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 문제 이런 문제 또 같이 지원을 해가지고 빨리 조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겠다 이런 상태이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부지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에 예. 결정이 나 있는 그런 예, 상태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뭐, 같습니다. 일단 그럼 뭐 거의 뭐 변동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 예. 위치 변경은 예. 지금에 와서는 제가 볼 때는 몰라 또 앞으로 어떻게 또 그런 과정을 거치는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상태로서는 위치 변경은 검토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393페이지 보시면 그 아래쪽에 뭐 연구개발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 이 5천만 원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건 연구개발이라는 건 뭘 연구하는 겁니까? 교통이 된다 하지만 여기 어떤 이제 내용을- 해마다 요 이제 어제 보고 드린 대로 시내버스는 재정적자액이라든지 보전액을 확정하기 위한 그런 예. 영역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궁금해가지고 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394페이지에 그 운수업계 보조금이라 해가지고 제일 위에 보면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인데 손실보상금이라 하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이거 위치를 이게 이 해주는 게 벽지 벽지 노선은 노선을 노선이 별도로 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저희 쪽에 저희 지역구가 많지. 벽지를 하면 뭐 저쪽에 이제 몇 단위 아니겠습니까? 옥동 가는 것도 그렇고 면단이 그렇지. 많습니다. 주로. 그래서 이제 금액이 많아서 제가 이거 뭐 저희뿐만 아니고 저쪽 김명교 의원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는데 뭐 따로 뭐 지금 집행된 걸 뭐 다른 의원들이 많이 여쭤보셔서 이상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영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399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노후 차량 그 5대 관용차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아까 그 주행 거리가 몇 킬로라고 50만 킬로 정도. 50만. 예. 50만 킬로. 교체 주기는 그럼 지금 9년으로 정해져가 이거는 있습니다. 이제 2014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네. 지금 우리 거제시 관용차가 한 몇 대가 되죠? 관용차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네. 파악을 뭐 해가 소관이라.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바꾸면 이게 대당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친환경 이런 전기차 이런 걸로 바꾸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보면 지금 이제 그 우리 정부 공공기관은 2023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 이왕 때문에. 교체하는 거 그걸 좀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바꾸면 뭐 더 버스 좋지 같은 않-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 대폐차 할 경우에는 전기차 상으로 예, 바뀌는 우리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그 상문 도시계획 시설 주차장 부지 매입 공사비요. 네. 31억. 그럼 이 31억 이제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하고 대부분의 이제 사유지는 매입이 되는데 내필지가 남습니다. 내필지는 한 6억 정도. 얼마에? 6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예. 그럼 공사비까지 하면 예. 한
이번에 이제 매입비하고 네네. 공사비 1억을 해서 매입되는 대로 해서 이제 부지 조성공사는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남은 필지도 네. 뭐 또 주경에 확보를 하셔가지고 좀 빨리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조금 전에 그 화물차 공용 차고지 있죠. 3륜차는 공용 차장. 예. 그 제가 보기엔 세거제 주유소에서는 진출입은 안 되더라도 우리 국도 구간이 있잖아요. 그 직선 구간이잖아요. 내려오면 우리가 이제 의회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저 높은 데서 보니까 그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국도와 다른 시설을 연결해가는 규칙이 있죠. 거기에 부합하는지 그 구간에서 테이프를 해고 진출입 테이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 부지 계획고하고 지금 국도하고 그렇게 단차 그렇게 안 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차 많아요? 누가 알고 그 단차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팀장님 중에? 여기 저 잠깐 제가 좀 답변 드리면 전에 지금 아까 우리 양태석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주유소 쪽에 하는 부분 또 뒤에 그 삼성 중공업들하는 도시계획 도로가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그 뒤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 마을에서 그 당시에 제안을 했었고 일본 지금 이제 우리 저 김도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바로 가른 차선은 들어가 진입하는 거는 거기서 도로 분면을 통로 박스로 들어오고. 예, 분면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을 이리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기술적으로 설계 단계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게 아마 단차가 커가지고 큰 차가 크다 보니까 그다음에 요 이제 진입하는 도로도 지금 그 진입도로도 지금 넓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시죠? 그죠? 그때에 교통 무슨 뭐 하여튼 뭐라고 이름을 맹칭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도 들어가는 부분도 늘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제가 명확하게 그 검토 결과에 의해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 하여튼 자료를 한번 네네 한번 지도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세거제 주유소에서 국도관 진입하는 테이프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예. 이렇게 내가 말씀드린 게 예. 단차가 가능하고 예. 이제 대형 트레일러들이 단차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테이프관으로 중첩되면 안 되잖아요. 그쪽 가속을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감속을 해야 되니까. 예. 이제 그게 국도와 다른 시설에 연결하는 규칙이 있을 아, 거니까. 제가 그때 생각나는데 그때 당시에 단차고 쭉 길게 하면 단차가 낮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물어보는 게 네. 세거제 주유소에서 빠져나오면 테이프관 가속해야 되잖아요. 빠져나오면. 예. 그거하고 이게 중첩이 되면 여기는 가속을 하고 그걸로 들어가려면 감속을 해야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 그런 검토했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여객터미널이 도시계획 시설로 언제 결정을 했습니까? (2018년도 2월달입니다) 그 국장님 말씀은 이게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해 놨는데 다른 곳으로 변경하게 되면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게 뭐 장기간 돼 가지고 뭐 일몰이 되면 또 검토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원칙적인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40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안지 주차장 조성해갖고 3천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예. 네, 앞전에 그 상동 쪽에 공안지 그다음에 그 조대웅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그 아주 쪽에도 공안지 활용해서 할 만한 데가 있던가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대상지를 한번 더 정밀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이게 편성해 놓은 거네요. 그럼 어디 공안지로 대상지를 확정해서 편성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디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 가지고 뭐 편성을 하셨나 싶어서 위치를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시단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오늘 의자 있지 않습니까? 198페이지. 우리 어린이 4차 구역 그 삼룡초하고 그다음에 상동초하고 이 온열 의자까지 어떻게 합니까? 도로 시설에서 합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를 도로 시설팀에서 하니까 이 온열 의자 설치를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누가 해야 됩니까 이게? 오늘 의사는 저희들 소관 같습니다. 그래 해야 되죠. 예. 그러면 그 삼룡초등학교 앞전에 몇 번 나가 보셨잖아요. 네. 그쪽에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고 애들이 앉아서 그리고 이제 지금 상동초등학교에 지금 어린이 4차 구역이 두 군데가 될 거 아닙니까? 정문 쪽하고 후문 쪽에 예. 정문 쪽은 이제 위쪽이 되겠죠. 그쪽에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애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일하려고 그러면 암만 해도 온열의자가 필요할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398쪽 우리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해갖고 100명대 있는데 작년에 몇 명이나 이렇게 반납을 하셨습니까? 39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작년에 220건 정도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220건 올해 10월 11월까지. 해가지고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년 당초 예산을 100명으로 해놨는데 예. 뭐 또 더 많아지면 추경을 확보하실 생각. 확보도 하고 지금 현재 좀 상품권을 사놓은 게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모자라면 추경이 확보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뭐 자진 반납하셨다가 또 이게 다시 운전할 거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 없습니까? 이게 뭐 우리가 뭐 카드 주고 난 다음에 다 소진되고 나니까 불편해서 그런 분 없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제가 아직 못 아직 들었습니다. 없으십니까? 만약 그리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 이제 무기명 카드를 받아가지고 쓰다가 예. 쓰고 나니까 이제 아이고 내가 또 운전을 해야 되겠다 하면 또 어찌해야 되죠? 그게 이제 휴지 기간이 아니라 아마 면허를 새로 취득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예. 그러니까 면허 취소가 되니까 예, 예. 1년간 1년 후에 우리가 통상 면허 취소대가 재취득하는 절차에 따라서 재취득을 예, 해야 되는 그건 말씀이시죠? 그리고 402페이지 IoT 기반 도로 조명 설비 원격 점검 체계 구축. 이게 도로 조명 설비인데 아까 김영규 의원님이 예. 질의하시고 설명하실 때 예. 신호기 60개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조명을 원격으로 공사명이 이제 좀 그렇지 매치가 안 되는 그래서 부분이. 나는 이거 처음에 이게 북이 돼 있는 내용을 보고 예. 원격으로 우리가 뭐 가로등 이런 거를 점소등하는 뭐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이게 그건 아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국비 보조 사업의 명칭이 이러다 보니까 약간 사업 내용과 예. 사명이 좀 매치가 안 되는 뭐 그런 그래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예, 신호기 예. 60개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내가 도로 조명인데 왜 그렇게 설명을 하시나 싶었어요. 확인차 다시 한번 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404페이지 하단에 공용 주차장 국유재산 사용료 이래가지고 장승포동하고 고현동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404페이지 하단. 예, 장성포동은 수협 앞에 보면은 이제 중간에 오목 들어가가지고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현동은 예. 고현동은 이제 하이마트 앞에 지금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예에. 그 안에 국유지가 한 필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제 방이라서 옛날 제 방으로 봐서 그렇습니까? 왜 그게 국유지죠? 아닙니다. 제 방과 도로 넘어서 하이마트 앞에 지금 주차장 압니다. 쓰고 있는 예. 부분. 지금 아닙니까? 하이마트 옮겨갔는데 예. 옛날에 그 하드 공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국유지 사용료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예산서 395쪽. 그게 아주 터미널 경유 시내 좌석버스 그 운영 지원을 3월 해주는데 보통 코스가 어디로 갑니까? 그냥 아주에서 뭐 고인도 가고 장평도 가고 상동도 가고 그럽니까? 이 코스가 좌석 버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터널 네. 통과를 해서 네. 3,000번은 이제 능포로 가고 구조로 가고 하는 뭐 그런 노선입니다. 그는 일반 시내 버스 가는데 이 버스 하나만 터널을 갈 수 있다 그럽니까? 이제 다른 내용 같은데 여기 이제 네. 보조금의 성격상 이렇게 네. 이제 세출을 편성한 겁니다. 버스마다 다 안 가죠. 예, 그렇습니다. 응, 갈 수도 없고. 응,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고령자 운전면에 그게 이제 만일에 우리가 이제 100명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예, 우리 집행부서 권유를 합니까? 아니면 자진해서 옵니까? 권유를 취소할 때. 따로 하는 건 아니고 홍보는 뭐 네, 합니다만은 홍보는 하는 예, 거고. 자진해서 예, 반납하는 예. 겁니다. 너무 권유해서도 그제 또 서로가 후회할 수 있고 하니까 예. 홍보만 하는 걸로 하시면 좋겠네요. 40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버스 대기 휴게소 설치 3억 이건 어디입니까? 아직 위치를 뭐 결정해 놓은 상황은 아니고 예. 예, 앞으로 예. 예. 그리고 그 뒤편에 LED 바닥
보행 신호등 설치는 어디입니까 장소가 7천만 이제 원인데 서울 사거리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7천이 넘니까? 실리 설계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예. 이제 뭐 교차로 크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예. 조금 차이가 좀 납니다. 한 군데가 7천만 원, 한 군데인데 7천만 원 잡아놨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사거리에 그게 예. 근데 이게 한 군데 이리 많이 드나? 그동안 한 것도 안 했습니까? 우리가 해방 것도. 예, 본 사거리하고 해놓은 예, 사례들이 그런 있습니다. 거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게 이제 요 비슷한데 아마 요 조금 남을란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요. 설계를 해보고 남으면 남는 대로 해서 따로 뭐 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좀 복잡하니까 좀 크게 뭐 경비가 좀 들더라 해도 좀 크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ED 그 바닥을 좀 보기는 봤는데 다니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드는가 봐요.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신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버스 노선 운송 체계 개편 용역이 이제 마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노선 체계가 개편하겠다. 예. 뭐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언제쯤 하죠? 그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에 일부 노선을 개편하겠다. 예, 뭐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내년에 이제 학교별로 해서 셔틀버스가 없어지는 뭐 그런 학교도 있고 해서 아마 그거하고 맞춰서 시급한 것들은 그 같이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403쪽에 버스 대기 후기소 설치, 정비, 온열의자 설치 요청 사항이 상당하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아까 온열의자만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또 요구가 있고 사실상 주민 만족도나 이게 저도 참 많이 듣는 민원 중에 하나가 온열의자 좀 설치해 달라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버스 정류장에 대한 개선 때문에 저도 몇 해 전에 한번 딴에는 차를 타고 버스 정류장이 양측에 없는 곳 이제 거제에서 둔덕까지 그래서 몇 군데를 없다고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설치도 하고 또 이 부득이하게 정류소 대기실을 설치할 만한 장소를 사실상 찾기 어려서 토지 매입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게 벽이 온전하게 없는 버스 보호벽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들 요구는 많은 게 사실이고요. 아까 이제 이용객은 적을 수 있습니다. 백지 노선이나 면 버스 이용객이 적다 보니까 또 배차 시간도 상당히 이제 길어서 얼마 이용객은 적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조금 더 이게 효율성이라기보다는 그 기준보다는 이 버스 대기소가 잠깐 쉬고 대기하는 장소의 의미보다는 면지역의 경우 이제 쉼터의 역할 또 거기에서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야기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이 바닥에 좀 오랫동안 앉아 있는 과정에 온열의자가 꼭 좀 설치를 해달라라는 민원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이 아까도 했지만 보호벽이 없거나 설치가 되지 않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물론 한번 조사가 필요한데 많은 그런 점을 어떻게든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원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버스 대기수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이 버스 대기소에 설치된 버스 시간표가 잘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활자를 좀 키워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뭐 다음에 추가 제작할 때 말씀하셨는데 그거 한번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잘 안 보이신다고 하시던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뭐 공용 주차장 193페이지 그 지금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공용 무료 주차장이 폐지된다. 계룡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뭐 1개소 12면 뭐 조금 전에 그 양태석 의원님 뭐 질의하신 내용과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우리가 그제 중앙로에 이제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앞전에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차구역 내 주차를 하게 되면 오히려 차량 통행 속도가 증가한다는 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로에 있는 상가에 장피 들어가기 위해서 보통 차를 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주차구역 내에 들어가면 그래도 차량이 통행이 되는데 그냥 대고 노면에 주차구역이 없는 상태에서 대고 가면 더 교행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조금 있었고요. 뭐 장기적인 주차 대책이야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게 맞지만 그 중앙로 인근에는 그렇게 할 부지도 없지 않습니까,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주차 대책으로 노상의 주차구역을 끄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 결과 한번 찾아보시고 그게 좀 제법됐습니다.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예, 그래 이상입니다. 예. 김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도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369페이지에 노선 안내 전광판 그게 우리 버스 뒤에 그 101번이 갔다 102번이 갔다 알 수 있도록 그거 하는 겁니까? 전면에는 있습니다만 그 교체고 후면 신설입니다. 예? 후면에는 지금 표지가 없지 않습니까? 후면 그러니까 예, 그거 이제 그 시설하고. 후면에 설치하는 거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야, 이게 2018년도에 장평에서 민원 들었는데 이제 올해 내년에 2023년도에 설치가 되네요. 예, 연차적으로 좀 시행할 그 계획입니다. 4년만이라도 그 됐으니 다행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여기 BIS 정보 요거는 좀 우리 저도 뭐 버스 타는 아들들이 휴대폰하고 안 맞아요 이런 민원을 집에 와서 제기하던데 그 부분도 좀 많이 고도화됐죠 지금은. 그 불편을 제일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휴대폰 앱하고 예, 예. 실제 촬영하고 또 그 정류장에 맞다. 예, 그 디스플레이에 있는 내용하고 안 맞아가지고 예, 예. 그거 좀 아빠 어떻게 좀 맞춰주세요 이러는데 좀 고도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까? 근데 뭐 기술적인 문제인지 제가 한번 이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제 씨는 그 버스 분담률이 한 9%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9%의 대부분 차를 못 타시는 우리 교통약자들이 대부분 해당되니까 그 좀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 버스 대기 휴게소는 저는 이 앞전에 몇 년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서울의 성동구 가면 스마트 셀터라고 설치해가지고 예, 예. 그게 뉴욕 타임즈에서 야 한국은 미래 도시라면서 이런 걸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가 극찬을 받았는데 그게 크게 또 비싸지는 않은갑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 많이 있는 우리 거점 되는 데는 그런 것도 한번 시험 삼아 설치하면 그쪽에 휴대폰 충전도 다 되고 제가 어떤 뭐 범죄 여성들이 쫓기다가도 거기 들어가면 범죄 그또 그 신고 뭐 벨 하나 누르면 바로 경찰서까지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 도입도 한번 그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제 중고생들 토론에 참석을 했는데 그 면지역에 사는 학생인가 봐요. 그게 걔가 하는 얘기가 촌에 가니까 할머니들이 차를 기다리는데 아까 말 그대로 개방형 된 데서 많이 기다리더라. 자기 봐도 추워 보이는데 그래서 할머니들 위해서라도 이렇게 캐빈형으로 해가지고 비바람 막을 수 있는 그런 걸 설치해줘야 안 되냐고 그 고등학생이 그렇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면지역의 어르신들 그 복리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떻나 그렇게 생각을 하며 봅니다. 한번 그런 것도 아까 저는 뭐 동지역이라서 그런 거는 없는데 지역구가 근데 면지역 어르신들 그런 게 있나 봐요. 이 고등학생이 보기에도 마음이 안쓰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그 참 마음이 따뜻한 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설치할 때 고려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예. 하나만 뭐 오재원님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그 광역완성 손실금이 309조 7,500만 원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398쪽에 통영거제 광역 BIS 구축 사업 네. 이게 이제 관성역 환성으로가 연계해서 사업이
내년에 이제 추진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기도 하고 예. 지금은 우리 BIT의 통영 버스는 지금 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거하고 이제 연계시키는 예.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IoT 기반 도로 조명 설비는 뭐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이제 이 조명도 밝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로 상황이나 도로 상황이나 통행량도 이를 통해서 원격으로 분석도 하는 기능도 하지 않습니까? 요 사업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르고요. 그래요? 앞에 IoT 요거 부분, 그 부분은 이제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하고 이제 막 방금 말씀하신 그거하고 이제 부합되는 내용이고, 예. 요거는 이제 신호기, 예. 이제 원격 점검에 관한 그런 그런 부분은 전기에 정도입니까? 관한 부분이고 약간 개념이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노재원님 수고했습니다. 갑자기 그 노재원님 말씀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 게 우리 한전 사거리에 한 번씩 그 신호기가 사거리인데 다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다 나가면 자동으로 뭐 이렇게 아까 뭐 스마트 IoT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그 우리 통제실로 보고가 가고 이래 안 합니까? 예, 그게 이제 한 번씩 되면은 출근하다 내가 그 과장님한테 전화도 한번 드리고 했는데 지금 이제 수기로 업체가 나가서 이제 손을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에 그렇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할까요? 네네. 그럼 교통과 과장님 나가시고 바로 다음 거 들어오시라. 그렇구나. 마이크. 차량 등록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량 등록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차량 등록과장 윤몽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차량 등록과 2023년 주요 업무 계획과 본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고객 중심의 차량 행정 서비스를 제공입니다. 신속, 공정, 친절하고 적법한 차량 등록 민원 처리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친절 교육과 업무 연찬을 통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9월 30일 기준 자동차 등록 현황은 109,857대로 시민 1명당 0.44대, 세대당 1.0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차량 등록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량 등록 관련 위반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가태료 발생 최소화에 힘쓰겠으며 자동차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용률 제고, 자동차 등록번호 사전 예고제 실시와 홈페이지 변동 자료를 수시 제공하는 등 민원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보험 대민 서비스 향상입니다. 정기검사 및 업무보험의 자발적 이행 유도와 신속 정확한 가태료 부과 징수로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법적 업무상 미이행 현황은 전체 차량 중 정기검사가 226대, 업무보험이 412대로 약 0.3% 정도가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차량에 대하여 법적 업무사항을 자발적 이행 독려와 각종 홍보 매체 등을 활용하여 대시민 홍보활동 강화, 미이행자에게는 신속 정확한 가태료 부과 징수로 가태료 발생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사건 수사 활동입니다. 무보험 운행과 무단 방치 특별사법경찰 사건 추진 현황은 2022년 9월 30일 기준 480건이 접수되어 236건이 처리 완료하여 244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은
110건 접수하여 86건 처리 완료, 24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휴일 야간 출장 피의자 신문 예약제를 실시하여 피의자 진술권을 조기 확보하고 신규 사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중점 처리 및 미처리 사건별 사유 분석을 통해 처리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건 발생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 소식지 SNS, 현수막 개첨 등 시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3년도 본 예산에 대해 자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9천만 원이 감액된 총 1억 9,2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1억 5,600만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600만 원, 무단 방치 차량과 무보험 운행자 등 범칙금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915만 3천 원 증액된 1억 2,353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서는 차량 등록 민원 서비스 제공에 임금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1,853만 3천 원, 일반 운영비 2,507만 원, 업무 추진비 100만 원, 차량 관리 민원 서비스 제공에 일반 운영비 1,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특별사법경찰 사건 수사 일반 운영비 798만 원, 직무 수행 경비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자동차 등록 업무와 관련된 각종 서식, 통지서, 제작과 시설 장비 유지비 예산으로 모두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된 4,8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국내에 비해서 32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차량 등록과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등록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고자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주동 지역구 거제시 의회 조대영 시의원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 예, 차량 등록, 차량 관리, 특별사법경찰. 차량 관리는 이 정기검사소가 따로 있죠. 예, 일반 그 1급 정비 공장에서 검사를 그 실시합니다. 리스트 다 있죠. 현황. 해당은 그 전 차량이 이제 검사 기한이 되면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거제시 안에 아까 말씀하신 그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는 예, 그 리스트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 그 다음에 전기차, 수소차도 이렇게 정기 검사 대상이죠. 예, 차량은 전부 다 그죠? 예, 전부 다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리스트, 전기차 그러니까 그거 보면 다 있을 겁니다, 그죠? 그 현황에 예. 그거 좀 제출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전기차는 몇 대쯤 된다 했죠, 저번에? 예,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수소차하고. 배도 자료 자료로. 그 다음에 이 특별사법경찰, 무단방치 차량, 사건 송치, 지도 단속 등등이 있는데 요거는 이 사법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의 특사기관 사법권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구속도 바로 시키고 구속 업무까지는 안 되고. 하지 않고 단지 이제 그 피해자 신문 조사를 해서 결론적으로 그 거제경찰서 교통과하고 소통을 해야 되죠. 그쪽하고는 별도 소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검사 지휘만 받고 예. 이제 검사한테 송치만 바로 검찰로 올라갑니까? 예. 그러면 통영 그 지청이라고 합니까? 거기 예, 하고 그쪽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예, 보내고 있습니다.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럼 거제경찰서는 별 우리 과하고는 요 저 특별사법경찰하고는 별
소통을 안 해도 예, 됩니까? 원래 경찰 업무인데 이제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행태이기 때문에 헬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예. 그러니까 그래도 거제경찰도 교통과하고는 소통을 기본적으로는 해야 안 됩니까? 이제 대포차 단속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같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여쭈려고 하는 예. 거예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특별사법경찰의 시스템. 자, 아까 말씀하신 대포차 같은 경우는 거제시 교통과하고 네트워크. 그 다음에 뭐 어떤 무단방치 사건 뭐 이런 것들은 또 검찰. 이 양쪽으로 지금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그 다음에 208페이지. 이 무보험 운행. 요게 이제 무단방치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우리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그죠?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차가 무보험이다 아니다라는 걸 그 번호판을 보고 인식을 합니까? 이게 국토부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국토부에서 이제 그러니까 카메라에 찍히는데 예. 대한민국의 전 차가 카메라가 찍힐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런데 그 중에 무보험 운행을 하고 있는 차다. 이걸 식별하는 그 판독이 됩니다. 판독이 될 건데 예. 그럼 그게 왕스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그걸 매일 그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볼 수가 없고 예. 국토부에서 매월 그걸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전 시군으로 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거제에 들어와 있는 혹은 그 인거제 차량 중에 무보험 운행을 하는 이게 식별이 바로바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관제탑이라든지 뭐 어떤 다른 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잡아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런 체계까지는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토부도 국토부인데 인거제 혹은 예. 각 지자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하고 실시간으로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뭐 무보험 차량이 합쳐 들어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차가 예를 들어서 이런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이게 무보험 운행하는 게 큰 죄지요. 아무래도 그 선의의 제3자를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시스템이 아까 우리 그 뭐 ITS인가 뭐 그런 시스템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체계가 좀 구축이 돼야 안 되겠어요? 이게 국토부만 뭐 하고 한 달 있다가 보내주고 다 도망가고 없고 예를 들자면 이건 또 범죄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포차라든지. 요거는 한번 시범으로 우리 거제시에서 뭔가 이렇게 한번 구축을 해서 그거는 뭐 한번 뭐 전국 최초로 지자체 최초로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방금 우리 그 208번 8페이지고 방금 우리 조 의원이 제가 이제 질문하려고 했는데 도 의원이 하셨는데 지적이 정말 옳은 지적이에요. 지금 이렇게 건수가 많는데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그냥 뭐 무보험을 여면 뭐 사고가 나면 도주를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자기가 내가 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 그냥 그 머리가 먼저 떠오를 거 아니에요. 문제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그 시스템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그걸 받아본다는 거는 아주 뒤떨어진 시스템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 강구해보고 지금 우리는 저 어떤 그 사람의 그 차가 뭐 면허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사고가 났을 때 거기 탄로가 나잖아요. 탄로 안 나면 모르거든요. 무면허로 다녀도 예, 한 달 동안은 그지. 예. 또 한 달 더 늦을 수도 있어요.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게. 그래서 이 제도는 좀 우리가 선체적으로 뭐를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또 그 무면허는 도대체 안 된다. 이거 인식을 시켜줘야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뭐 사고가 나면 어쩝니까? 그 무보험인데 그분이 또
여러 가지 연계성이 있어서 가자면 이것은 다른 제도, 다른 시스템을 좀 활용해서라도 꼭 국토부만 믿지 말고 한 달 내에 뭐 사고가 나지 않으면 우리는 뭐 무면인지 모르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한번 건수가 많잖아요.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1년에. 예, 지금 현재의 예. 방식은 이제 전시운하고 국토부하고 예. 그런 행태로 취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사건이 접수된 게 421건인데 그것만 무보험만 421건인데 하루에 그거 건수가 많은 거거든요. 이게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10건 알로 이런 것 같으면 뭐 지금 현대 시스템대로 하면 되지만은 이게 건수가 많은 거예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 또 사고가 자기 보험 안 넣고 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 사고를 겁내겠어요. 아니거든요. 이거 이렇게 많은 줄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조금 우리가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방치하지 말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더 깊이 생각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은 작고 하는 일은 많으시고 고생이 늘 많으십니다. 208페이지에 우리가 그 앞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 데이터에서 처리 중이라는 데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처리 중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처리 중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통보 오면 저희들이 이제 피의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신문 조사를 하는데 이게 한 반 정도가 소재 불명자가 많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재 불명자에 대해서는 지명 수배를 하거든요. 그 기한이 이제 상당히 막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람 찾을 때까지는 이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이제 오래 걸리다 보니까 처리 중 사건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율되고 해서 공소시효는 5년 정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5년 동안 이제 사람 찾을 때까지 계속 처리 중으로 그냥 뜨게 되겠네요. 예. 그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뭐 웹툰 등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 웹툰 제작을 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예, 저희 몇 차례 웹툰을 요 전에 우리 직원이 그 부분에 좀 조회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서 했는데 인사 발령이 나서 이제 공무실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했는데 예,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사실은 한 2차례 정도만 네.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때 좀 홍보했다는 느낌이 되게 뭐 언론에도 좀 띄우고 이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없는데 우리 411페이지에 우리 영치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하고 유지 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지금까지는 표준 지방세 세수입 정보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내년부터 이제 지방세 세수입 그 자세대 지방세 세수입 정보 시스템으로 그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막 요 기능 개선비 이게 이제 220만 원 추가됐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보면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한번 주십시오. 물어보겠습니다. 그 교통과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몰다 보면 가다 보면은 대형 트럭 있지, 덤프트럭. 특히 덤프트럭들이 차 넘버가 안 보여요. 예. 넘버가 안 보니까 진짜 그게 보면 열대 가면 대형 트럭이 한두 대는 거의 넘버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사고치 가버리면 찾을 방법이 없어요. 예. 예. 특히 뭐 일부러 흙묻히고 또 어떤 승용차는 페인트 같은 거를 싹 칠해가지고 넘버가 잘 안 보이게 하는 것도 있어요. 아주 그 못된 그런 시민이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 친구 제가 잡아가지고 그 CCTV 같은 걸로 보이면 잡아서 혼을 내줘야 됩니다. 그 사고 나면 아니, 대책이 없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신고 많이 들어옵니다. 예. 저희들이 그 일반 차도 그렇고, 예. 이륜차도 그렇고, 건설기계도 그렇고, 이제 일반 신문고라든가 또 전화상으로 신고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그걸 바르게 이제 예, 꼭 시정 그거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정시켜야 됩니다. 예. 이사입니다.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자료 제출 요거 하나 하겠습니다. 예, 우리 택시도 정기 검사 예, 정기검사. 예, 받는다 아닙니까? 예. 그 관리 차량 등록과에서 하십니까 혹시? 예, 정기검사는 저희들이 뭐 다 하고 있습니다. 개인 법인 5년간 정기 검사 그 불합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좀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예, 뭐 조금 전에 그 무보험 차량 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이야기하시는데, 과장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도 개선을 한번 요구를 해보세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관리도 하게 돼 있고 국토부 장관이 그 다음에 무보험 차량은 또 이게 운행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지자체하고 이렇게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한번 주고 싶습니다. 이장님. 이게 개선이 좀 되었습니다. 그 내년 4월부터 예. 이게 보험이라든가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 정지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김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 등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